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요, 부하 직원, 리더가 부하 직원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부하 직원의 유형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유형별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리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주제로 정했나 하면요, 제가 이제 모 기업에 가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하 직원의 어떤 개인별 역량, 개인별 성향을 파악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그랬는데 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다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부하 직원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런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하 직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누군가 데리고 일을 하는 그런 리더라고 하시면 그들의 성향을 개개인별로 어떻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건지를 제가 사례별로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사례별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은 잘하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타입이 있어요, 부하 직원 중에.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그런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요. 왜 잘하나 하면, 불안해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싶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막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중간중간에 괜찮아, 잘했어, 이거 좋은데? 이런 피드백을 계속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극대화될 수가 있도록 이제 리더가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자,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자, 뭐 혹시 잘 진도가 안 나가서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괜찮다, 그리고 잘했어, 그리고 뭐 이거 좋은데 막 칭찬해주고, 중간중간 이런 어떤 그 리더의 어떤 성향이, 그런 행동이 그 실적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답은 잘하고 실제로 이제 일은 잘 못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정말 속 터지죠, 여러분. 일단 불러갖고 얘기를 하면, 네네, 막 받아 적어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제 계속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막 이제 계속 막 뭐라고 야단치고 뭐 나무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무라고 야단치기 이전에 리더가 체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런 성향의 직원들한테는, 자, 만약에 수요일까지 이 업무가 끝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끝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을 미리미리 땡겨서 한참, 어차피 그때까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팀장이나 리더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저 친구는 원래 이제 대답만 잘하고 일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월요일, 이거 수요일날 해도 되지만 월요일까지 하라고 하자, 뭐 이런 어떤 자기가 스케줄 그렇게 잡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오케이 하는 이제 또 다른 거래처 사장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아니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은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하고 얼른 오케이를 하는 사람은 금방 못하거나 노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버릇하는 게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또 직원이 있어요. 디테일이 떨어지거나. 그런 직원은 이제 직원이 많다면, 그 리더 밑에 직원이 많다면, 아이디어는 없는데 왜 성실하고 디테일에 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팀으로 묶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이런 걸 기획 단계는 네가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액션 플랜은 네가 짜서 일단
진행해봐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원이 많은 경우는 뭐 대기업에서 막 팀장 정도 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어로 묶어줄 수가 없으면 아이디어를 이제 내갖고 오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액션 플랜 같은 거는 이제 리더가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방법. 그게 그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가 그 아이디어로 그 효율을 극대화하게끔 도와주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거죠. 자, 또 볼까요? 왜 성실한 것처럼 늦게까지 일하는데 실제로 성과는 별로 안 나오는 직원들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거 어떤 건가 하면, 왜 독서실에 새벽 2시까지 있으면서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능률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남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직원이거나 그런 경우에요. 이제 이런 직원이 밑에 있을 경우에 막 이제 처음에는 막 성실해 보이니까 막 좋아하다가 막 이제 계속 피드백이 안 오고 일정에 맞추지 못하니까 막 승질내고 그 친구 막 미워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리더만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단발로 일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내일까지 뭐를 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주면서, 자, 점심 전까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토막 쳐서. 그러니까 자, 이거 점심 전까지 조사해서 보고해. 점심 전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초안 만들어서 점심 전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후에 막 한 2시쯤 일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과다한 양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퇴근 전까지, 자, 5시까지, 아니면 6시까지 해가지고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잘라서 바로바로 던져서 바로바로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가 나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나쁜 경우가 뭔가 하면, 이제 내일까지 해 라든지 뭐 이틀 후까지 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이 진도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맞죠. 그래서 직원에 따라서 일을 나눠주는 방법을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리더가 결국에 그 팀, 그 안에는 조직원들의 같은 모든 실적이 본인 리더의 이제 성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성과를 내려면 그 팀의 팀원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캐치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또 볼게요. 집안에 이제 편치 않는 어떤 가정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시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계속 우울하거나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본인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막 너무 막 불행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런 기분에 계속 늪처럼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한번 탁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러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 물어봐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은 뭔가 하면, 그럼 지금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 파악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일을 일단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시간을 뺏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은 줄여주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걸 제 시간에 못하면 이제 팀원들한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만큼 30% 줄였어. 이거는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70%는 언제까지 일정에 맞춰서 집에 갖고 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밤중에 나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을 맞추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을 줄여주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그러니까 일단 100이 아니라 70만 해도 된다고 이제 리더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 직원한테도 굉장히 그 좀 마음의 부담을 더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70%를 잘해내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이제 아주 감정적으로 집안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매몰되고 막 흐트러지고 이런 거에서 좀 이제 되살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50% 일을 줄여야겠어. 아니면 7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떤 리더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직에만 혈안이 돼서 마음이 회사에서 붕 뜬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왜 여기서 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이직을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은 게 리더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안 한다든지 딱 보면 마음이 떠 보인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 이력서를 막 대놓고 간 크게도 회사 업무 시간에 쓰고 있거나 아니면 서칭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막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떤 점이 나쁜가 하면 다른 팀원들한테 전염돼요. 나쁜 기운들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마음이 떠서 이직을 하겠다는 직원이, 팀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리더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주나 하면 일단 그를 부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내가 여기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리더로서가 아니라 멘토로서 함께 고민해 주는 거예요. 일단 애티튜드가 내가 너랑 지금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줄게 라는 애티튜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친구가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요새 뭐 다른 그런 생각하고 있니? 그래 보이던데 뭐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켰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 언제까지 일을 할 생각이냐? 뭐 이런 식, 어디로 가고 싶냐? 그게 너한테 최선인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이제 멘토로서 맨 처음에 얘기를 풀어가고,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친구가, 그 직원이 회사에서는 절대 어떤 그런 티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만둘 거면 최대한 빨리 그만두던지, 아니면 더 있을 거면은 정말 일에 집중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거를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뭐 또 팀들하고 뭐 약속 안 지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리더가 그냥 제 마음 떴구나 그러고 모른 척하고 막 마음 뜬 직원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니까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리더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빨리 퇴사하는 게 첫 번째. 빨리 퇴사가 안 됐을 경우에 절대로 티를 내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일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걸 경고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단도리를 하는 게 어떤 리더의 그런 지혜로운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이런 직원도 있어요, 여러분. 노는 것만 좋아해서 막 회식 자리 이런 데서 막 사회 보고, 막 노래방 가서 머리에다가 막 넥타이 매고, 막 바지 걷어붙이고, 막 휴지 가지고 뭐 하고, 막 별별 거 다 하면서 실제로 일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를 굉장히 잘해서 밤에는 막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일은 본인이 잘할 생각도 별로 없고, 뭐 잘하지도 않고, 막 이런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리더의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쁜 리더는 그렇게,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일은 잘 못하니까 못하는 대로 있고, 그냥 그렇게 저녁 때 왜 그렇게 직원들한테 막 잘 해주고 인기 있고 막 사회 잘 봐서 뭐 재미있게 어떤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 이렇게 에너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오케이 이렇게 하고 놔두면 정말 나쁜 리더의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잘 논다고 해서 그 직원이 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원은 불러다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게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본인이 집중해야 될 일이 이 업무라는 이 본인의 실력을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인데, 밤에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낮에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것도 리더의 어떤 의무사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예전에 회사에 있었던 어떤 직원들의 사례, 그리고 좋은 리더들의 사례, 나쁜 리더들의 사례를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고 이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왜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니 뭐 이렇게 해서 뒷담화, 이렇게 뒷소리 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가 있나 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경우래요.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일단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런 잡음이 들리는 게 너한테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내 선배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작용이 뭔가 하면 그 친구는 유난히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칭찬해줘 버릇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버릇을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칭찬이 워낙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칭찬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의욕이 싹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해보는 만한 일을 던지는 거.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죠. 리더로서. 그런 직원한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성희롱을 이렇게 딱 걸리게 그야말로 이렇게 막 해고를 당할 정도나 막 인사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왜 아슬아슬한 수위를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그리고 막 주사에 있어서 회식 기분 좋게 잘하고 나는데 꼭 주사에 있어서 문제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직원들을 그냥 놔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어떤 여직원이 이제 인사팀에 고발해서 이제 뭐 성희롱으로 내 부하 직원이 그 문책을 받거나 뭐 해고를 당하거나 뭐 퇴사를 권유받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성희롱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주사가 있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리더의 책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리더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경고하시고, 주사가 있는 친구는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직장 상사고 내가 리더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발전을 위해서 네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의 아킬레스건은 그거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말하기 되게 이제 막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리더가 미리 경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들을 정말 무사히 직장 생활, 이런 직장이란 한 배를 탄 직원인데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의 굉장히 큰 역할인데 그거를 막 지키고 있지 않다가 부하 직원한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책을 당할 때 팀장은 아유 정말 내가 언제 한번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일머리를 몰라서 굉장히 성실한데 일머리를 모르는 직원은 일을 옆에다 붙여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도 리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보고를 할 때 두 가지식으로 해라. 여기 영상 중에 보면 유능한 직장인 되는 세 가지 방법 영상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방법대로 일머리를 모르는 부하 직원들을 직접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능한 직장인,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유능한 직장인 되기, 쉽게 유능한 직장인 되기 세 가지 그거 여러분들 보시고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일에 속도도 나는데 일을 막 질질 흘려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격이 급한 거죠.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데 막 중간에 질질 막 일 흘리고 막 결국에 이제 완성도는 막 떨어지고 자, 다 해왔습니다. 탁 내미는데 막 오자 투성이고 막 뭐는 빠져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막 추진해갖고 진행해가고 있으면 갖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찝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진행 상황, 일을 흘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찝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리더가 잘했을 경우엔 그 직원은 그 속도도 나고 일도 안 흘리고 완성도도 높이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리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직원들 유형에 따라서 리더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그 필요한 부분, 아, 맞아. 쟤는 여기에서 몇 번째 그런 유형인 것 같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탁 건지시면 굉장히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자, 건지셔서 훌륭한 리더가 되셔서 실적을 잘 내시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